올해는 유독 또 장마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일찍 또 찾아왔고. 태양이 좀 지구하고 가까워졌을까? 누가 이렇게 땡겼나? 사실 여름만 잘 넘기면 이제 수확하면 되잖아요. 침수된 적이 대부분 갓 모내기를 했던 변원이죠, 변원. 예. 항상 눈이 캥하셔가지고 뭔가 희망을 잃은 모습을 여름마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뭐 이렇게 또 셋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러다 진짜 셋 다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지난 한 주 어떻게 좀 보내셨나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요즘에 이게 출근길부터 땀이 날 정도로 더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남의 남쪽 지역들은 아열대 기후로 이미 변해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동남아 날씨다. 맞아. 너무 더웠다가 갑자기 예보도 없이 비가 확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데 또 다시 해가 쨍하고,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히네. 네.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따뜻한 날씨 뭐 이런 걸 또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중적이다. 뭐 저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 가지 말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그렇죠. 코로나도 터졌겠다. 네. 그리고 국내 여행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결국 세계가 이제는 성곽 시대. 자기 성에서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국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열심히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은데 너무 뭐 처음부터 뭐 지금 시끄럽기만 하고. 예견됐지만 근데 좀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정당들의 자기들의 어떤 정책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국회라는 게 원래 정치권은 원래 시끄러운 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태평하면은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사실 국회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지방에 있는 의회들도 따라 배우는 게 아닌가. 너무 똑 닮았어요. 정말. 심지어는 뭐 자기보다 한참 위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더 심한 표현이 있긴 한데 방송 수위상 제가 하지는 못하겠고, 참 이 삐 소리가 날 정도의 이런 거친 언행들,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갑질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국회의 답습이 아닌가, 또 지방의회조차도. 최소한은 좀 감정 싸움 좀 자제하고 좀 존중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국회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사실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국회조차도 사실은 지금 힘을 많이 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좌절을 좀 안겨주는 모습. 그렇죠. 슈퍼 울트라 여당이 탄생을 했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말로 야당이 꼬리를 물고,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나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개원을 해서 원구성을 하는 것은,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들, 상임위원회를 이제 배정하는 건데 그걸 일주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임기 개시 후. 그러니까 그 임기 개시 후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걸 해야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단독, 강행 막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데 사실 누가 어떤 쪽이 법을 어기고 있는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가, 이걸 좀 언론에서 분별을 해주고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 이런 인적 문제들에 대한 얘기 속에서 이제 또 저희가 자연적인 재난 얘기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이렇게 무지하게 더워진 날씨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비도 엄청 내리고 있어요. 네, 너무 습해요. 네. 뭐 특히 이런 장마철 걱정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남 지역에 있는 이런 문제들 중에서 또 계절에 맞게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유독 또 장마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일찍 또 찾아왔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맞는 것 같고, 원래 보통 장마라고 하면은 6월 말 정도? 7월 초부터 정도 이제 찾아왔는데, 올해는 정말 유난히 3주나 빨리 찾아온 거죠. 태양이 좀 지구하고 가까워졌을까? 누가 이렇게 이게- 땡겼나? 아니, 보통 제가 장마를 찾아보니까, 장마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그리고 습한 오호츠크의 고기압, 또 대륙성 고기압이 서로 힘이 좀 비슷해지면서 서로 둘 중에 하나가 잡아먹으면 장마전선이 형성이 안 되는데 비슷해지니까 그 일정 기간 체류하는 그 기간이 있대요. 그때 장마전선이 나타나고 비가 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장마에 영향을 좀 주면서 기상 예측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대지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바다에 있는 뭐 수증기들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기압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지구 온난화가 바다 수온을 높이고 더 많은 비하고 태풍을 몰고 오는 게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정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다. 아니다. 뭐 빙하기가 있고 뭐 소빙하기가 있고 뭐 인류 역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35억 년 뭐 역사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 이게 온난화가 맞느냐 뭐 이것도 논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보면 이게 좀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장마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또 취약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취약 지역들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우리 지역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무튼 이제 농경지의 문제 그리고 이제 폭우가 내렸을 때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 저지대 침수 이게 이제 매년 거의 반복되고 있는데 전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매년 그 세우는 그 침수 대책이지만 일단 그 상수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침수 예방을 위해서 뭐 사전에 뭐 예를 들어 붕괴 위험 지역이나 이런 데는 대비를 하고 뭐 민간 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뭐 점검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인명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장마 시기에 기간도 그러고 태풍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또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도 전혀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국지성 호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분명히 변화의 한 모습일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가장 많이 침수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또 농경지가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벌써 잠겼거든요. 그렇죠. 이번 지난 장마 6월 때, 초에 네, 맞아요. 410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들이 침수가 됐죠. 예. 너른 들판이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파릇파릇했던 모들은 겨우 모습을 보이거나 아예 누런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대부분 지역에 100mm 넘게 비가 내리면서 5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전남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보성 등량만에 있는 간척지. 336헥타르 면적에 걸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무안과 신안, 고흥 한평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목포에선 배수구가 토사에 막히면서 주택 한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목포 한 가구 있고요. 벼 농작물 침수 552헥타입니다. 보성이 336, 고흥이 15, 신안 52.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지역별로도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또 이 강수량의 차이도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지형적인 차이가 좀 있죠. 지형적인 차이가 있고 섬이나 이런 데는 비가 내려 쉽게 빠져나가는데 썰물 때 빠져나가는데 이제 육지 특히 간척지가 침수가 된 이유는 낫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 바다인 데를 메꿔 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어 놔서 침수가 쉽게 되죠. 그리고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결국 간척지 주변을 따라서 이제 바다로 맞아요.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까운 무안 지역만 봐도 보면 간척지들이 좀 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비가 내리면 일단 1차로 물이 찼다. 그럼 간척지가 일단은 물이 찼다고 좀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근데 또 그쪽에 또 하필이면 농경지들이 많다 보니 네. 농민들의 또 이런 걱정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떨까요?
내가 농민이었으면 울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름만 잘 넘기면 이제 수확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 온다고 뭐 병해충 피해 입고 또 태풍이 휩쓸고 가가지고 뭐 과수 다 떨어뜨리고 벼 쓰러뜨리고 이러니까. 근데 빠른 작물들 있잖아요. 이제 수확하기 빠른 작물들은 여름 하순부터 좀 출하가 시작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 힘드신 거죠. 이제 진짜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농업이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뭐 침수에 대비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로를 깊게 판다든가 아니면 배수로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것들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가 지난 6월 초에 많이 내려서 침수된 지역이 대부분 갓 모내기를 했던 이제 변원이죠, 변원. 예. 그리고 일부 이제 비닐하우스도 있는데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로 깊게 파고 이렇게 배수로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유통을 쉽게 하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순천 나간 배 농가를 가요.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나면 항상 이제 떠오르는 게 그쪽이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농민분들이 해마다 뵈니까 그분들이 항상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 캥하셔가지고 뭔가 희망을 잃은 모습을 여름마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고. 근데 그분들의 심정이 좀 100번 이해가 되는 게 아직 다 여물지도 않은 배를 태풍 분다고 해서 미리 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렁주렁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낙과 피해가 좀 발생하잖아요. 그럼 풍수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게 되시는 건데 이 손해평가사가 한 분이 와가지고 농가에 떨어진 과수들을 일일이 손으로 세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농가가 한두 곳도 아니고 한두 개 떨어진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시일이 조금 걸리다 보면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은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 피해 내역 산출이 좀 어렵게 되고 또 그러면 지금 아직 달려있는 과수들은 출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 써야 되지. 밑에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 그러니까 이중고더라고요, 정말. 이게 단순하게 좀 우리가 속된 말로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팔지 말자라든가 뭔가 이미 한번 뭐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통계를 내 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 보상 대책이라든가 좀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결국엔 모든 피해 보상은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이후에 뭐 일제 검사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한참 뒤에나 이루어지니까 이 중간 갭이 있는 이런 사이 시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가 많이 누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는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흔히 말해서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피해들을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지난 피해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많이 왔어요. 맞아. 많이 어느 왔죠. 정도였죠? 작년에 태풍이 7건 왔어요. 7개. 7개가 우리나라를 뭐 스쳐 지나가거나 아무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불어닥친 타파. 여기에 또다시 미타까지. 한 달 새 3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실은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시는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층에서 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진 것들이 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과 달리 내륙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역대 태풍 가운데 피해액 순으로만 봐도 5개 가운데 4개가 가을 태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했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서는 하루 최대 870.5mm의 물폭탄이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결국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상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태풍 피해라도 가을에 더 큰
어떤 그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를 기록해 이름이 있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어쨌건 바다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가 더 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물 끓는 온도가 이제 뭐 100도씨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 이제 뭐 염분이 없는 그러면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그럼 결국엔 여름철까지 그럼 이후에 이 끓는 물이 나중에 우리는 선선할 때 이들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탁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죠. 14명 정도. 그렇죠. 예, 이재민이 700명이 넘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가가 뭐 상가 이런 데 공장 이런 데가 파손되거나 뭐 농경지가 1,000헥타르 이상 침수가 됐었고 뭐 교량이나 뭐 아무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어요. 특히 뭐 정전이 돼가지고 뭐 네. 전국적으로 맞아요. 정전이 돼가지고 뭐 4만 8천 가구 이상이 정전돼가지고 정전 피해도 입었지. 태풍 미탁이 아무튼 작년에 온 7개 태풍 중에서 많은 피해를 가장 입었다. 큰 피해였었고 이게 보통 전남보다는 미탁이 대구 경북에 맞아요. 좀 집중. 집중이 됐었었고요. 태풍 다나스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전남 지역에만 300mm의 이제 비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전남 지역의 농경지가 928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었고요. 태풍 타파테는 뭐 1000헥타르 가까이 이제 농경지하고 뭐 도복 피해 이렇게 발생이 시켰다고 하니까 벼 쓰러짐. 그렇죠. 네. 도복 피해가. 그래서 뭐 다나스, 타파, 미탁에서 계속해서 치고 가니까 뭐 과수 농가들은 진짜 답답했었었죠. 역대급 태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자연재해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나. 너무너무 솔직히. 무서워요. 그렇다면 뭐 이제 솔직히 저희가 이제 좀 앞서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강풍이나 폭우가 좀 잦아지면 말 그대로 이제 풍수해 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좀 더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지역에서는 좀 어떤가요? 이런 뭐 보험 가입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높은 그렇죠. 편인가요? 예, 이 풍수의 보험은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의 55%에서 86%를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나머지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 보통 뭐 주택이나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진, 뭐 태풍, 홍수, 뭐 호우, 강풍, 뭐 그리고 뭐 이제 풍랑이 일었을 때, 대설. 뭐 대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30평 정도의 주택에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다 보조를 하고 나머지 2만 원 정도만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험료는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8%에서 예. 많으면 45% 정도. 예, 지자체가 부담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또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을 해주는데 지자체별로 이제 부담해주는 비율이 좀 상이하다고 해가지고 좀 자세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 기간은 1년이래요. 그래서 1년 지나면 매년. 계속 갱신을 해서 다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런 농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솔직히 뭐 물론 피해가 올 거라고 뭐 지레짐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특히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뭐 이런 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피해가 사실 계속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저희가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풍수에는 참 얘기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풍수의 보험과 또 농작물 재해 보험은 다르거든요. 농작물 재해 보험은 그만큼 좀 혜택이 많이 있죠. 사실 뭐 이런 보험들 그리고 사전에 대비책들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은 여기까지 좀 저희가 마무리를 좀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대비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